네, 안녕하십니까. 네, 중절검정고시 영어 이제 마지막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네, 지난 강의들은 잘 숙지를 하셨는지 되게 많이 궁금하거든요. 네, 뭐 궁금하신 점은 홈페이지에 올려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문법 파트 같은 경우에는 네, 한 번 이상 꼭 여러 번 들으셔서 반복적으로 좀 들으셔서 네, 지금 배우시는 영어의 문법 내용이 앞으로 배우실 문법 내용의 전부예요. 전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의 내용을 제가 실어 드렸기 때문에 네, 꼼꼼하게 지금 여러 번 좀 숙지를 하셔서 앞으로 좀 영어 공부하시는데도 많이 좀 수월하게 공부를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네, 반복적으로 강의를 좀 여러 번 들어주시기를 네, 이렇게 부탁드리고요. 이번 강의에서는 이제 22강 생활영어 파트로 넘어가겠습니다. 생활영어 파트는 이번 강의와 다음 강의 이렇게 두 개의 강의로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자, 생활영어 파트 중에 지금 문제가 나오고 있는 그 파트, 뭐 그림이나 인물 찾기나 그다음에 길 찾기 등의 그 내용으로 정리를 해봤거든요. 그러면 네, 생활영어 파트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교재는 426페이지이고요. 첫 번째 그림이나 인물을 보고, 그림을 보고 말하고자 하는 인물이 누구인지를 찾는 등의 묘사를 위주로 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What does he look like? look은 뭘 보다잖아요. like가 뭐뭐처럼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뭐처럼 보인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그는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고 할 때 지금 뭐 누굴 찾는 어떤 사람을 얘기를 할 때 혹시 너희 아버님 어떻게 생겼니? 외모를 묘사할 때 물어볼 수 있는 말이거든요. What does he? 그가 look like 어떻게 보입니까? 뭐처럼 보입니까? 즉 어떻게 생겼습니까? 라는 내용이고요. What's he wearing? wear이라고 하는 동사는요 되게 간단한 동사예요. 일단 뜻은 입다라는 뜻이 있는데요. 보통 몸에 부착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죠. 옷도 입는 거지만 신발은 한국어로는 뭐 신는다, 반지는 낀다, 모자는 쓴다, 그리고 안경을 쓴다, 귀걸이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영어에서는 몸에 부착하는 모든 것들은 다 wear 동사를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wear shoes, wear socks, 그 다음 wear hat 이렇게 모든 것들은 다 wear로 쓰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되게 간단하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what's he wearing? 그는 뭘 입고 있니? 그래서 여러 사람들 중에 뭐 티셔츠에 반바지를 입고 있어 이렇게 표현을 할 때도 wear이라는 동사를 쓰시면 되겠고요. 자, 대답이 he is wearing 그는 입고 있습니다. 뭘 입고 있어요? dark glasses. glass라고 하는 것에 뒤에 es가 붙는 거는요. 안경은 R이 두 개잖아요. 그래서 항상 복수형으로 쓰는 네, 명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어두운 안경을 wearing 쓰고 있어. 그렇죠? 그래서 표현을 할 때 그 사람은 뭘 쓰고 있어. 뭘 입고 있어라는 동사를 다 wear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how tall how는 얼마나 라는 뜻이고요. tall은 키가 큰 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키가 얼마나 크니? 라고 하는 표현인 how tall is he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보실게요. 다음 계속해서 그림 인물 찾기 표현에서 he is 키가 얼마나 크니? 라고 할 때 그는 키가 이 정도 되고 몸무게는 이 정도 나가 라는 표현을 할 때요.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는 5 feet and 3 inches. feet 높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키가 5 feet 그리고 and 3 inches 정도가 되고 그리고 weigh라고 하는 것은 무게가 나가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weigh는 동사이고요. 명사로 무게 혹은 몸무게라고 할 때는 여기 weigh라는 동사에 뒤에 t를 붙여서 weight라고 하면 몸무게가 됩니다. 그래서 그 트레이닝 같은 거를 뭐 이렇게 하시러 가시면은 웨이트 트레이닝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몸무게가 웨이트가 되고요. 몸무게가 110파운드 정도야. 그래서 파운드는 무게 단위가 되겠죠. 자, do you have 당신은 a particular 특별한 스타일을 in mind라고 하면 마음속에 라는 뜻이거든요. 마음에 둔 어떤 특별한 스타일이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자, I remember 나는 기억합니다. the t-shirt 티셔츠를 기억합니다. 어떤 그 사람을 딱 기억할 때, 그 사람이 특징이 되는 어떤 스티브 잡스처럼 항상 이렇게 검은색 목폴라티에 뭐 청바지를 입는다라는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티셔츠를 기억하는데, 너의 티셔츠를 기억하는데 뭐가 있었냐면, with tiger, 호랑이가 있었던 on it.
그것은 앞에 있는 티셔츠가 되겠죠. 티셔츠 위에 호랑이가 있었던 게 기억이 난다. 그래서 어떤 특정 사람을 기억할 때 외모 이런 것도 되겠지만 어떤 의상을 기억할 때 이렇게 표현하실 수가 있겠죠. 자, John이라는 친구는 is tall, 키가 크고요. and skinny. skinny라고 하는 거는요. 잘 보시면 skin이라는 명사에다가 뒤에 y를 붙여서 형용사를 만든 거거든요. skin이라고 하면 피부잖아요. 통통해서 살이 이렇게 많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상태냐면 피부만 남아있을 정도로 되게 말랐다라는 표현을 스키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몸에 딱 붙게 있는 바지를 스키니진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스키니라고 하면은 마른 이란 뜻이에요. 좀 많이 마른 거죠. And 뭘 갖고 있냐면 has a curly hair. curly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곱슬곱슬한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curly가 아니면 straight hair이라고 표현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생머리는 straight hair, 곱슬머리는 curly hair. 그래서 이렇게 말랐고 약간 통통하고 어떤 뭐 straight hair를 갖고 있고 긴 머리를 갖고 있고의 그런 어휘 표현들은 교재에 정리를 해두었으니까 참고하셔서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요. 길 찾을 때의 그런 표현들을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길 찾을 때. 그래서 보통 어떤 문제를 많이 나오냐면요. 도표 그림을 주고 지금 현재 이 사람이 A의 위치를 알려주고 이 A가 가고자 하는 곳을 파악을 해서 문제에서 고르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그때 표현들을 한번 보실게요. 자, is there,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죠. 영어에서 중요한 거 there is 혹은 there are 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있다라는 뜻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있습니까? 라는 표현이에요. post office. post office 하면 우체국이죠. 우체국이 nearby 라고 하면 근처에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근처에 우체국이 있습니까? 라는 내용으로 시작하면 뭐 어떻게 가세요? 라는 답변을 해주겠죠. 같은 내용이 how, 어떻게 can I, 제가 할 수 있습니까? 여기서 get은 도착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ow can I get 이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습니까? 어디로요? to the post office. 우체국으로 제가 어떻게 도착할 수 있을까요? 즉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can you tell me? 당신 나에게 말해줄 수 있을까요? 뭘요? the way. 길을 알려줄 수 있을까요? 말해줄 수 있을까요? 어디로 가는 길? to the post office. 마찬가지로 두 가지 표현은 우체국으로 가는 길을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excuse me. 실례합니다. Where am I? 제가 지금 여기 어디에 있죠? 라는 표현이거든요. 여기서의 비동사는 뜻이 또 두 개가 있죠. 무엇이다 라는 표현과 무엇이 있다 라는 표현이 있잖아요. 그래서 where, 어디에, am I, 제가 있습니까? 라는 표현은 여기가 어디죠? 라는 표현입니다. 내가 어디에 있죠? 라는 이렇게 해석하시는 건 굉장히 어색하고요. 내가 있는 공간을 물어보는 거예요. 여기가 어디지? 라는 표현이 where am I?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래서 I'm strange. 답변을 이렇게 직진하셔가지고요. 우회전, 좌회전 하시면 됩니다. 라고 되게 굉장히 잘 알려줄 수 있지만 그 답변을 해주는 사람이 저도 여기 처음 와서 잘 몰라요. 라고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표현입니다. I'm strange. strange는 낯선, 처음인이란 뜻이고요. here, 여기에 처음입니다. myself, 제 자신도요. 여기에 처음이에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길을 물어봤을 때 알려줄 수 있는 내용이죠. go straight. 어떻게 해요? go straight. 직진하세요. along은 무엇을 따라서 라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해변을 따라서 그들이 걸었다라고 할 때 they walked along the beach 이렇게 쓸 수 있거든요. the street, 길을 따라서 쭉 직진하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길찾기 표현 계속 한번 보실게요. 자, 그럼 계속 직진만 하느냐? 가다가 우회전, 좌회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때 우회전 하다, 좌회전 하다라고 할 때 동사는 turn이라는 동사를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많이 보셨죠? 이렇게 U-턴을 한다고 하잖아요. 반대 방향으로 갈 때 U자 모양으로 턴한다라고 할 때, 그죠? 그래서 turn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오른쪽으로 턴을 할 때는 오른쪽의라는 right를 쓰시면 되고, 좌회전할 때는 왼쪽의라는 뜻의 left를 쓰시면 되겠죠. 그래서 turn left라고 하면 좌회전하세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쭉 직진해서요.
오른쪽 우회전을 하면 그게 당신의 왼쪽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고 오른쪽 길거리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is 그게요. on your right 당신의 오른쪽 편에 있을 겁니다. 혹은 it's on your left 당신의 왼쪽 편에 있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how long 얼마나 오래 will it take 여기서의 take 동사가 되게 중요한데요. take 여기서의 뜻은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how long will it take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라는 표현이에요. How long will it take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뭐 하는데? To get 도착하는데 어디까지? To the post office 우체국까지 도착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릴까요? 라는 표현이 How long will it take to get 그리고 to the post office 그래서 요 장소만 바꿔서 얘기를 하시면 뭐 시청까지 가는데 지하철역까지 가는데 이렇게 바꿔 쓰실 수가 있겠죠. 자, 마지막 표현은 어떤 표현이냐면요. 이렇게 go straight 하시다가 turn right 하시면 오른쪽 편에 있을 건데 오른쪽 편에 보시면 딱 찾을 수 있을 거예요. 금방 찾으실 겁니다. 당신은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라는 표현이 바로 마지막 표현이에요. 자, 여기서의 miss는요. miss가 뜻이 두 가지 정도로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그리워하다. 그래서 뭐 여자친구를 너무 많이 보고 싶었어. 그리워했어. 라는 표현으로 miss를 쓸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놓치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아침에 버스를 놓쳐가지고 늦었습니다. 라고 할 때 miss라는 표현을 쓸 수 있는데 여기서는 놓치다 라는 뜻으로 쓰였거든요. You can't miss it. 당신은 그것을 놓칠 수가 없을 겁니다. 라는 표현은 즉 금방 찾으실 겁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자, 세 번째 한번 보실게요. 세 번째는요. 대화 장소가 어디인지 그리고 상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문제입니다. 그러면 이런 거죠. A와 B의 대화를 주고 이 A와 B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로 적합한 것을 고르는 문제의 유형들이거든요. 자, 첫 번째 학교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what grade? grade라고 하는 것은 일단 무슨 뜻이냐면 점수라는 뜻도 있죠. 그렇지만 무슨 뜻도 있다? 학년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what grade? 몇 학년? Are you in? 당신은 몇 학년인 안에 있습니까? 라는 뜻이니까 즉 몇 학년이니? 라는 표현을 what grade are you in?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두 번째 How about ing? 네, 중요한 수거죠. How about ing는 뭐뭐 하는 게 어때? 라고 해서 뭐 할 때 물어보는 거예요. 얘기를 권유할 때 같이 제안을 해서 같이 하는 게 어떨까? 라는 표현할 때 How about ing라고 쓰죠. 같은 표현이 what으로 시작할 수도 있죠. What about ing 혹은 뭐뭐 하자라는 표현이니까 let's 다음에 동사 원형의 표현도 있겠고요. 그리고 why don't you 혹은 네가 이렇게 하는 게 어떠니 혹은 why don't we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어떠니 라는 표현으로 다음에 don't가 나왔기 때문에 동사는 원형이 오겠죠. 그래서 이렇게 같은 표현도 정리를 해두시기 바랍니다. 네, 잘 나오는 표현이죠. 같은 의미가 아닌 것을 고르시오 혹은 같은 의미인 것을 고르시오라는 문제도 잘 나왔던 표현입니다. 자, taking history. 이 역사 take 수업을 받는 게 어떠니? This semester. semester라고 하는 것은 학기가 됩니다. 학기. 1학기, 2학기 이렇게 있잖아요. 1년에. 그래서 이번 학기에 역사 수업을 듣는 게 어때? 라는 표현이고요. 자, what's your major? major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로는 전공이라는 뜻이고요. 동사로는 전공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what's your 솔격 다음이니까 명사이겠죠. 당신의 major 전공은 무엇입니까? 혹은 같은 뜻의 what do you major in? 당신은 무엇을 전공하고 있습니까? 라는 표현으로 전공을 물어보는 표현이었고요. 이런 어휘를 쓸 수 있고 이런 대화를 쓸 수 있는 곳이 학교가 되겠죠. 자, 두 번째는 우체국 한번 보실게요. 자, 우체국에서는 보통은 뭘 할 수 있을까요? 네,
소포를 보내거나 편지를 보내거나 그 다음에 많이 나왔던 표현이 스탬프, 우표를 사는 그런 일들이 좀 많았었거든요. 그러면 한번 보실게요. 자, 많이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do like to예요. 이 어포스트로피 다음에 d는요, 줄여 쓴 말이죠. 그래서 I'd는 I would라는 뜻이죠. would like to 라고 하면 would like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써서 뭐뭐 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네, 일상생활에서 또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이고, 그리고 이 지금 생활영어 파트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뭘 하고 싶습니다. send, 보내고 싶습니다. this package, package는요 무슨 뜻이냐면 소포란 뜻이에요. 소포. 이 소포를 보내고 싶습니다 라고 하면 소포 보내는 곳은 뭐 요즘 편의점도 있지만 네, 주로 우체국이 되겠죠. 자, 그럼 어떻게 보내고 싶습니까? 라고 할 때, 이렇게요 라는 표현으로 전치사 by를 쓰시고요. airmail이라고 하면은 항공 우편이 되겠죠. 항공 우편으로 보내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을 할 때 간단하게 by airmail이라고 쓸 수 있고요. 어휘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보자면, 익스프레스가 보통 메일이 아니고요. 좀 빨리 가는 거 있죠. 빨리 가는 비용을 조금 더 주더라도, 네, 뭐 이렇게 빨리 가는 우편을 익스프레스 메일, 특급 우편이고요. 그 다음에 보통이라고 하는 것은 regular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regular mail이라고 하면 일반 우편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날 바로 딱 도착하는 거. 밤이 지나고 나면 도착하는 거기 때문에 overnight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overnight mail은 이 길 다음날 배달되는 우편, 편지를 얘기를 하고요. package는 소포고, postage는 우편 요금이 되겠습니다. 우편 요금은 postage라는 단어 정리를 해드렸고요. 교재에 더 많은 어휘들 정리되어 있으니까 그것도 꼼꼼하게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상점과 가게에서 네, 볼 수 있는 표현들 보실게요. 보통 상점에 딱 들어서면 점원 혹은 직원분이 얘기를 하시겠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혹은 무엇을 찾고 계세요? 라는 표현으로 Can I help you with something? 어떤 것으로 당신을 도와드릴 수 있을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러면 답변을 하겠죠. 저는 사실 뭘 찾고 있어요. 라고 하든지, 그냥 물건을 살 마음은 없지만 좀 둘러볼게요. 뭐 이런 표현들 등등을 쓸 수가 있는데, 이 같은 경우는 I want, 저는 원합니다. 뭘 원하냐면 a present, 선물이죠. 선물 하나를 원합니다. 누구를 위한 선물? For my daughter. daughter이라고 하면 딸이라는 의미죠. 나의 딸을 위한 선물 하나를 원합니다. 라는 표현 되겠고요. 밑에 표현이 I'm just looking around. look around가 둘러보다 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좀 뭔가를 사기 위해서 목적이 사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냥 한번 쭉 둘러보겠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I'm just, 저는 그냥 단지 looking around, 둘러보고 있어요. Thank you,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으로 좀 내가 둘러보는 것에 약간 방해를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 이런 뉘앙스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요. 물건을 사고 싶어서 어떤 거를 골라서 물건을 봤어요. 그리고 점원이 뭐 추천을 해주겠죠. 이런 것들을 다 거친 후에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살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I'll take it 입니다. take는 물건을 내가 가지는 거죠. 그래서 I'll 할 겁니다. take, 가질 겁니다. it, 그것을 가질게요. 라는 표현은 이걸로 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 I'll take it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병원과 약국에서의 표현들입니다. 자, 어떻게 되냐면요. 병원과 약국에서 병원에서 물어보겠죠. 약사가 뭐 증상이 어떻게 되세요? 라는 표현이 바로 이 표현이거든요. What seems, 무엇인 것 같다 라는 뜻이에요. To be the problem, 문제가 what, 무엇인 것 같습니까? 어디가 아프세요? 문제가 뭡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저는요. I have a sore, sore이라고 하면 따가운이라는 뜻이에요. 아픈 것 중에 좀 따끔거리는 이런 의미로 sore이라는 단어고요. throat는 목이 됩니다. 그래서 목이 좀 따갑고요. 그리고 and fever, fever는 열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열이 있습니다 라는 표현도 have 동사를 쓰거든요. 증상이 어떠냐면 목이 좀 따갑고요. 열이 좀 나요 라는 표현으로 I have a fever, I have a fever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목이 따갑고 열이 나요 라는 표현이고요. 다음 표현은 how many. many는 셀 수 있는 명사랑 함께 쓰이죠. 그래서 pill이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알약이거든요. 그래서 알약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알약들 여러 개. how many. 얼마나 많은 알약을 do I have to take. 자, 여기서의 take는 아까 보신 take는 뭐였어요? 뭘 가지다 라는 뜻도 있고 시간이 걸리다 라는 뜻도 있었잖아요. take가 뜻이 굉장히 많은데 여기서의 take는 어떤 약을 복용하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얼마나 많은 약을 do I have to take? 먹어야만 합니까? 라는 표현이거든요. 언제? at a time. 여기서의 time은 시간이 아니고요. 몇 번이라고 할 때의 표현이에요. 그러면 a time이니까 한 번이 되겠죠. 한 번에 알약 몇 개를 복용해야 될까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밑에 표현은요. Don't take. 여기서의 take도 마찬가지로 복용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Don't take these. 이것들을 복용하지 마세요. 언제? On an empty stomach. empty 하면 비어있는 이란 뜻이죠. 비어있는 stomach 하면 위입니다. 위나 배를 뜻하는 게 stomach이거든요. 그럼 stomach, 비어있는 배에다가 이것을 복용하지 마세요. 즉, 빈속에 드시지 마세요 라는 표현이 되겠죠. 항상 보면 약은 30분 뭐 정도 있다가 먹으라고 이렇게 권해주잖아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자, 5번째. 은행에 관련된 표현 보겠습니다. 자, 은행에서는 보통 어떤 것이 있냐면, 돈을 뽑고, 그쵸? 그리고 돈을 송금하고, 그리고 혹은 계좌를 트고, 이런 것들의 내용이 있거든요. 한번 보실게요. 자, 또 나오죠? I would like to. 하고 싶습니다. 뭘요? open. open은 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 통장을 개설한다. 거래를 튼다. 라는 의미로 open이라는 동사를 쓰고요. a new account. account가 계좌라는 뜻입니다. 새로운 계좌 하나를 개설하고 싶습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새롭게 그 은행과 거래를 해서 계좌 하나를 트고 싶다. 라는 표현으로 I'd like to open a new account. 이렇게 쓸 수 있고요. 자, can you fill? 그러면 작성을 뭘 하라고 종이를 주잖아요. 그래서 무엇을 작성하다라는 표현은 fill out이라고 쓰는데요. 왜 그러냐면 종이에 이렇게 보시면 빈 칸들을 제가 채워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뭐 이름, 그 다음에 뭐 연락처, 이런 주소, 기타 등등의 것들을 빈 공간을 채운다의 개념이 있기 때문에 fill이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fill out 하면 작성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자, can you fill out this? 이 withdraw라고 하면은 뭐냐면 출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럼 뭐 어떻게 하는 거죠? 돈을 은행에서 뽑는 것을 withdraw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withdraw, AL이 붙어서 명사가 돼요. 그럼 출금, slip이라고 하는 건 종이거든요. 얇은 종이를 slip이라고 합니다. 출금 용지를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고요. 자, I'm having some trouble. trouble 하면은 안 좋은 문제를 얘기를 하잖아요. trouble이 좀 있습니다. 문제가 좀 있습니다. using the ATM. ATM을 사용하는데 문제가 좀 있습니다. 라는 표현 등은 은행에서 보실 수가 있겠죠. 자, 은행에 관련된 어휘 몇 가지 중요한 것을 살펴보시면요. 통장의 잔고라고 하잖아요. 남아있는 금액을 영어로는 balance라고 합니다. balance. 통장 잔고를 balance라고 하고요. 말씀드린 대로 아까 withdraw는 인출하다. 즉 출금, 돈을 뽑다 라는 뜻이 되고요. transfer라고 하면은 이체하다라는 뜻인데요. transfer는 어떤 개념이냐면 어떤 돈 등의 사물이나 사람이 어떤 A라는 장소에 있다가 B라는 장소로 이렇게 옮겨가는 걸 transfer라고 해요. 그래서 돈을 이체한다라는 거는 내 통장에 있는 돈을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는 거잖아요. 그런 걸 transfer라고 하고요. 그리고 A라는 사람이 제가 A라는 직장에 있다가 B라는 직장으로 이렇게 가는 것, 다른 장소로 가는 것, 전근 가다도 transfer가 되고요. 많이 보신 게 지하철에서 보시면 you can transfer this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이 역에서 transfer 할 수 있다. 갈아탄다라는 뜻도 되거든요. 그래서 옮겨가는 것을 다 transfer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account가 아까 계좌라고 했으니까요. 뒤에 넘버만 붙이시면 계좌 번호가 되겠고요. limit도 transfer의 의미랑 같이 송금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어휘까지 같이 정리하시고요. 자, 다음은 도서관과 공항에서 볼 수 있는 대화들입니다. 자, 굉장히 많이 나오죠? I'd like to 하고 싶습니다. Check out this book. 자, 이 책을 뭘 하고 싶어요? Check out. 체크 아웃은 가져가는 거죠. 체크를 한 다음에 out, 밖으로 갖고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대출한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책을 대출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서관에서 볼 수 있는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대출을 했으면 뭘 해야 돼요? 돌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return이 돌려주다라는 뜻이니까 이 책을 반납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이 I want to return this book 이렇게 되고요. 자, is there something to declare? 자, declare이라고 하는 것을 꼭 아셔야 되는데요. 좀 어려운 단어일 수 있지만 공항에서 외국을 나가시거나 혹은 외국에서 들어오실 경우에 꼭 이거를 내가 갖고 옵니다라고 하는 신고를 해야 되는 품목들이 있거든요. 그것을 세관 신고하다라는 동사가 바로 declare입니다. 세관 신고하다. 그래서 공항에서 세관 신고하는 것은 공항밖에 없으니까 이 단어만 봐도 장소가 공항이구나를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declare, to declare, 신고, 세금 신고할 something, 무엇인가가 is there, 있습니까? 그래서 공항에서의 표현들이고요. 자, how long, 얼마나 오랫동안 will you be staying? staying 하면 머무르다죠. 그래서 어디 외국을 가시는데 무슨 목적으로 갑니까? just trip 혹은 비즈니스 트립 이렇게 기타 등등이 있고 얼마나 오랫동안 머무르실 겁니까? 라는 표현으로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자, 7번째. 식당과 호텔에서의 표현들입니다. 자, 식당에 가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 있죠. 주문하시겠습니까? May I take your order? 라는 표현 외에 Are you ready? 준비가 되셨나요? 뭐 할 준비요? To order. 주문하다죠? 주문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자, 그 다음 스테이크를 만약 시켰다면 스테이크를 어떻게 해드릴까요? 라는 표현에 How would you like your steak? 스테이크를 어떻게 구워드릴까요? 그래서 밑에 있는 표현은 스테이크를 굽는 정도죠. 그래서 아주 덜 익힌 것이 rare, 그 다음 중간 정도가 medium, 그리고 잘 익힌 것이 well done 이렇게 표현으로 답변을 하실 수가 있겠고요. 자, would like to 하고 싶습니다. 뭘 하고 싶냐면 make a reservation. make a reservation도 굉장히 중요한 수거거든요. make a reservation이 예약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약하고 싶습니다라는 표현을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그래서 많이 읽어보셔야 돼요. make a reservation. reservation이 reserve의 명사형이에요. 이 reserve가 예약하다라는 뜻의 동사거든요. 그래서 reserve라기보다는 이렇게 더 많이 쓰입니다. make a reservation. 그래서 예약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호텔을 예약할 때 I'd like to make a reservation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호텔에서 그 다음 비즈니스가 있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그래서 되게 중요한데 좀 깨워주실 수 있나요? 모닝콜 해주실 수 있나요? 이렇게 많이 하시는데 영어에서의 모닝콜이라고 하는 단어는 없거든요. 모닝콜은 우리가 많이 쓰는 핸드폰처럼 콩글리시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콜은 콜인데 그죠? 전화를 깨워주는 거니까 콜은 콜인데 어떻게 해주려고 깨워주는 거예요? 전화를 하는 거예요. 깨워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을 wake up call 이라고 하셔야 제대로 된 표현이 되겠습니다. 몇 시에? at 6시에 당신이 나에게 wake up call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좀 아침 6시에 깨워주시겠습니까?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떤지를 파악하는 네 번째의 상황에서 한번 보실게요. 자, 의사와 환자에서 나눌 수 있는 대화는 의사가 증상이 어때요? 어디가 아프십니까? 그러면 환자는 어디가 아픕니다. 라는 증상들을 말을 할 수가 있겠죠. 그 대화를 보고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의사와 환자 관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표현들입니다. What's the problem? 문제가 뭡니까? 의사가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환자가 I have a sharp.
sharp라고 하면 날카로운이란 뜻이잖아요. 날카로운 pain, 고통이 있어요. 고통이 조금 심한가 봐요. 통증이. 어디에? in the stomach. stomach은 위죠. 위나 배에 sharp pain이 있습니다. 그래서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그러면 의사가 얘기를 하겠죠.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Let me take a look. 이렇게 많이 씁니다. Let me take a look. take a look이 한번 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take 대신에 have 동사를 써서 have a look 이렇게도 표현을 하지만 take 동사를 더 많이 씁니다. 그럼 제가 한번 볼게요. Let me take a look. 많이 읽어보세요. Let me take a look. 한번 볼게요. 이런 표현이고요. 열이 굉장히 높아요. 열이 너무 많이 나요. 라고 할 때 열이 high fever. I have high fever. 열이 너무 많이 납니다. 라는 증상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교사와 학생 간의 관계에서 한번 대화 보실게요. What do you want to be in the future? In the future 이라고 하면 미래에 라는 뜻이죠. 미래에 What do you want to be? 너는 뭐가 되고 싶니? 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학생이 I want to be 저는 되고 싶습니다. 뭐가요? A math teacher. 네.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어요. Like you. 여기서의 like는 좋아하다가 아니라 뭐뭐처럼 이라는 전치사죠. 그래서 당신처럼 수학 선생님이 되고 싶습니다. 네, 이런 표현으로 학생과 선생님 관계구나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판매 점원과 손님의 관계에서 대화를 보실게요. 아까 보신 상점에서의 대화와 거의 흡사하거든요. 자, I'm looking for. 저는 look 다음에 for를 쓰면 무엇을 찾다라는 표현이 되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look은 자동사로 무엇을 보다이기 때문에 뒤에 전치사가 붙어서 꼭 뒤에 명사를 취하게 되는데요. 전치사가 무엇이 붙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의미가 다 각자 다르기 때문에 꼭 구별해서 외우셔야 돼요. 자, look at 이라고 하면 무엇을 보다 라는 뜻이고요. 여기처럼 look for는요, 무엇을 찾다. 그래서 저는 지금 뭐 손톱가게를 찾고 있는데 잘 안 보이네. 이렇게 할 때도 look for 쓸 수 있고요. 아까 한번 보신 look around. look around 하면 둘러보다 라는 뜻이죠. 그냥 한번 둘러볼게요. 뭐 둘러보고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살게요 라고 할 때 I'm just looking around 이렇게 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하나 더 하시면 look after 라는 뜻이 있습니다. look after는 누구를 돌보다 라는 뜻이거든요. 자, 이렇게 뜻이 달라진다는 거 꼭 구별을 하시고요. 자, look for 찾고 있습니다. 핸드백을 찾고 있대요. 누구를 위한? For my daughter. 딸을 위한 핸드백 하나를 찾고 있습니다. 그러면 핸드백을 좀 보여주겠죠. 자, may I try on this dress? 라고 할 때 try on 이라고 하는 것도 중요한 수거가 되거든요. try는 뭘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는 걸 try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좀 먹어볼래? 라고 할 때 do you have a try some?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try 다음에 on 이라는 전치사가 중요한데요. 몸에 입어보고 써보고 신어보려면 몸에 부착이 되죠. 그래서 뭐가 딱 붙는 상황이면 전치사 on을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붙여서 한번 시도해본다. 즉 한번 입어본다 라는 표현이 try on 이라는 뜻입니다. try on. 이 드레스를 try on. 제가 좀 입어봐도 될까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could you give me a discount? discount면 네, 물건을 깎아주는 거죠. 할인이란 뜻이죠. 좀 할인을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는 표현이고요. 밑에는 할인해줄 수 있는데 we give a discount. 우리는 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할인을 해드립니다. 뭐에 대해서? for cash. 현금을 할 때는 할인을 해드립니다.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교통경찰과 운전자 사이에서의 대화가 되겠습니다. 자, 교통경찰과 운전자 사이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것이 어떤 법규를 위반하셨는데 운전면허증 좀 주세요 라는 표현들이 제일 많겠죠. 그래서 운전면허라고 하는 것이 driver's license가 돼요. 운전하는 사람들의 면허니까요. driver's license. Let me see your driver's license. 당신의 운전면허증을 제가 좀 보게 해주세요 라는 표현이고요. 자, what did I do wrong? wrong은요, 뭐가 잘못된 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정답을 잘못 썼다. 혹은 뭔가 일을 내가 잘못해서 뭐 꾸중을 들었다라고 할 때 다 wrong을 쓸 수 있고요. 그리고 지하철 같은 경우도
상행선을 타야 되는데 하행선으로 거꾸로 탔을 경우에도 wrong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리고 길을 잘못 들었다라고 할 때도 wrong. 그리고 뭐 버스를 101번을 타야 되는데 뭐 잘못해서 100번을 탔다. 이렇게 할 때도 다 wrong을 쓸 수 있어요. 그래서 what did I do wrong? 제가 뭘 잘못했나요? officer. officer는 police officer를 얘기를 하죠. 그래서 경찰관님 제가 뭘 잘못했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고요. 자, must는 뭐뭐 해야 된다라는 표현인데 must 뒤에 not이 붙어서 절대로 뭐뭐 해서는 안 된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you must not 이라고 하면 되게 강경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뭘요? park.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동사로 park가 쓰일 때는 주차하다가 되겠죠. in this area. 이 지역에 주차를 하시면 안 됩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밑에는요. You were speeding. speeding이라고 하는 게 speed가 속도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속도 위반을 얘기를 할 때 speeding이라고 표현합니다. speeding은 속도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you were speeding. 당신은 속도 위반을 하셨습니다. 이 표현은 you were driving. 운전을 했대요. 어떻게? over. 속도를 넘어선 거죠. 넘어서서 뭘요? the speed limit. 속도 limit는 제한이라는 거거든요. 제한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속도 제한을 넘어서 운전을 하셨습니다. 즉 속도 위반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에서 속도 위반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가 무엇이다? speeding이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섯 번째는요. 숫자 그리고 금액에 관련된 내용 한번 보실게요. 자, it is on sale. on sale이라고 하면 할인 중이라는 뜻이죠. 그것은요, 할인 중입니다. 무엇으로? 25달러로 할인 중이래요. 자, 두 번째 문장. I can give you, 나는 당신에게 뭘 줄 수 있냐면 10%의 off를 줄 수 있습니다. 자, off라고 하는 건요, 어떤 상황, 어떤 특정 장소에 붙어 있다가 떨어지는 것을 off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차에서 뭐 버스 같은 데서 딱 이렇게 있다가, 그죠? 내리게 되면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get off가 어디서 내리다라는 뜻이 되고요. 정상적인 가격에서 10%를 off 한다라는 것은 90%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에 90%만 내고 내가 살 수 있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off가 할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10%의 할인을 해줄 수 있습니다. 해드리겠습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we will give you a 10% discount. 그래서 discount라는 단어와 바꿔 쓸 수가 있겠죠. 자, 밑에 단어는요. It's 20% cheaper. cheap이라고 하면은 가격이 싼, 저렴한 이란 뜻인데 뒤에 ER을 붙여서 더 저렴한 이란 뜻이 되겠죠. 비교급으로. 어디에서요? On the internet. 인터넷에서는 20%가 더 쌉니다. 라는 표현이고요. 자, 밑에 표현은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셨어요. 그래서 비교급 그리고 원급에 관련된 원급을 이용해서 비교급을 나타냈던 표현들인데 한번 보실게요. 자, as 사이에 large라는 형용사를 원급 그대로 넣어서 this is 이것은요 3x 3배가 되죠. 3배 뭐보다 that 저것보다 3배가 더 큽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원급을 이용한 3배가 더 크다. 그래서 비교급의 의미를 나타낼 수 있고요. 밑에는 this is 3x 3배가 더 어떻대요? larger 비교급을 씁니다. 뒤에 than을 쓰죠. 비교 대상을 그 뒤에 써서 저것보다는 3배가 더 큽니다. 그러면 마지막 있는 표현은 이것이 저것의 3배 사이즈보다 더 크다. 3배 사이즈다 라는 표현이죠. 그래서 this is 3x the size of that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생활영어 첫 번째 저랑 같이 한번 살펴보셨는데요.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의 어휘들은 다 정리를 못 해드렸어요. 강의 중에. 그래서 교재 보시면 그 어휘들이 내용에 관련된 어휘들이 잘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휘까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지만 생활영어 파트에서 관련된 문제가 나왔을 경우에 여러분들 충분히 대비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교재를 꼼꼼히 정리하시고 숙지를 하신 다음에 문제를 좀 풀어보셔서 본인의 것으로 만드시는 그런 좋은 결과가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